크루즈 탑승하는 날 아침 늦잠을 잤다. 시차 때문인지 새벽에 잠을 설치고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다. 크루즈 출항 시간은 오후 3시. 2시간 전인 오후 1시까지는 탑승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를 하고 호텔을 나섰다. 우리가 탑승할 디스커버리 프린세스가 출항하는 곳은 시애틀의 스미스코브 크루즈 터미널 피어 91이다. 전날 묵었던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크루즈 터미널까지는 우버를 이용했고 약 20분 정도 소요, 요금은 43달러 정도가 나왔다.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야외 수화물 부스에서 모바일 앱 보딩 패스를 보여주면 짐 태그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묵을 룸 호수가 쓰여있는 짐 태그를 수화물에 부착하고 담당 직원에게 넘기면 객실까지 직접 배달해준다. 수화물을 맡기고 난 후에는 크루즈 터미널 건물 안으로 입장. 건물은 규모가 매우 컸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는 모습이 마치 공항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사전에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체크인을 해놓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절차는 매우 간단했다. 짐 검사 후 여권과 보딩 패스를 보여주고 프린세스 크루즈에서의 필수품인 메달리온을 수령하면 탑승 준비 완료. 우리가 탑승할 배는 22년 3월 첫 출항한 프린세스 크루즈의 디스커버리호. 디스커버리호는 승객과 승무원 총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4.5만 톤의 대형 크루즈로 가까이서 보니 배의 크기가 더욱 실감났다. 배에 탑승하니 메인 광장 피아자가 나왔다. 피아자에는 일찍이 배에 탑승해서 술 한잔하며 출항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우리를 환영하는 문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대형 크루즈의 경우 실내가 넓고 복잡해서 룸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에 배의 지도와 지금 나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 룸을 찾아가는 게 그나마 수월했다. 우리는 10층으로 예약했고 끝없는 복도를 지나 룸 찾기 성공. 메달리온 자동 센서로 인하여 내가 메달리온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룸 가까이로 가면 문이 언락되며 바로 손잡이를 돌려 열고 들어가면 되었다. 그렇게 도착한 우리의 룸. 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쪽에 큰 전신 거울이 있고 바로 오른쪽에는 옷장 공간과 화장실이 있다. 오픈형 옷장 공간은 프린세스 크루즈 특징 중 하나로 많은 옷을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래쪽에 캐리어나 신발을 정리해 둘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 화장실은 깔끔했고 수건도 여유 있게 제공되었다. 어메니티로는 샴푸 컨디셔너 일체형과 바디 샴푸, 핸드워시와 로션이 있었다. 칫솔 치약은 없으므로 반드시 챙겨와야 한다. 침대는 킹 사이즈로 넓고 편했고 침대 옆쪽으로 화장대 겸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책상 맞은편에도 거울과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아래쪽은 냉장고였다. 발코니에는 뒤로 젖힐 수 있는 의자 2개와 작은 테이블이 있어 차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 좋아 보였다. 나름 최신비여서 그런지 룸 컨디션이 좋았고 탁 트인 발코니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 이곳에서 보게 될 알래스카의 아름다운 풍경이 더욱 기대가 되었다. 우리 크루즈 맞은편에도 출항을 기다리는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의 유로담이 정박해 있었고 창밖 왼편으로는 스페이스네들과 함께 시애틀의 마천루를 감상할 수 있었다. 크루즈 탑승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머스터 드릴, 비상대피 훈련이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시 집결지 위치, 대피 절차 등을 안내하는 교육으로 출항 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룸마다 비상 집결지가 다른데 우리의 경우 H로 6층 쿠르너스바 근처였다. H포인트에 방문해서 메달리온을 태그하고 돌아온 뒤 TV로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나니 화면에 필수 안전교육을 완료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안전교육을 마치고 크루즈에서의 첫 식사를 하기 위해 뷔페 월드 프레시 마켓플레이스가 위치한 16층으로 올라갔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배 한 층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넓었고 음식 또한 다양하고 많았다.
시애틀 앞바다를 배경으로 출항 전 크루즈에서의 첫 식사. 점심을 먹고 나니 오후 3시쯤이 되었고 시애틀 전경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크루즈 출항을 맞이하기 위해 18층으로 올라갔다. 18층에는 조깅 트랙이 있었고 바로 아래의 17층 데크에서 자쿠지를 즐기며 출항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메인 수영장이 보였다. 그리고 저 멀리 시애틀 전경을 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시애틀 마천루 전경을 뒤로하고 크루즈 출항. 배는 천천히 바다 한가운데로 전진했고 객실로 돌아오니 반가운 우리의 수화물이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룸으로 돌아와 여행 일정, 오늘의 이벤트, 레스토랑 운영 시간 등이 적힌 선상신문을 보며 잠시 쉬었다. 배가 항해 중일 경우 크루즈 내 와이파이 패키지를 구매해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데 와이파이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프린세스 앱은 이용할 수 있다.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하고 와이파이를 켜고 메달리온 넷을 연결하면 프린세스 앱 사용이 가능하다. 프린세스 앱을 통해서도 선상신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레스토랑, 기항지 익스커션 예약, 룸 서비스 주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크루즈 탑승 전 미리 앱을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 잠시 쉬다가 오후 5시쯤 저녁을 먹기 위해 룸을 나섰다. 캐치칸 레스토랑은 정찬 코스 요리가 제공되는 메인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추가 요금 없이 이용 가능하다. 참고로 메인 다이닝 레스토랑은 총 3곳인데 메뉴는 모두 동일하다. 이제 막 디너타임 오픈을 한 듯 했고 예약 고객과 비예약 고객 대기줄이 나뉘어져 있었다. 우린 비예약 고객 쪽에 줄을 섰고 바로 레스토랑에 입장하여 창가 쪽 자리로 안내를 받았다. 레스토랑 오픈 시간에 맞추어 오니 예약 없이도 바로 입장하여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사람도 없고 한적해서 좋았다. 메뉴는 베이커리와 음료, 스타터, 스프, 샐러드, 파스타, 그리고 메인 요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매일 조금씩 변경되었다. 추가로 프린세스 페이보릿 메뉴 6가지가 있는데 이 메뉴들은 매일 동일하다. 개수 제한 없이 마음껏 주문 가능하며 우리는 4개 메뉴를 주문하였다. 제일 먼저 베이커리 바스켓이 서빙되었고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저녁 식사 시작. 갈릭 브라운은 스타터 메뉴로 토마토 소스 베이스라 함께 나온 바게트빵을 곁들여 먹기 좋았다. 조개가 들어간 오일 파스타. 밥 종류가 먹고 싶어 주문한 아스파라거스 리조또는 담백하게 먹기 좋았다. 뉴욕 스테이크는 프린세스 페이보릿 메뉴 중 하나로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다. 음식 맛은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가 좋았다. 식사 후엔 디저트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데 치즈케이크와 아이스크림 종류를 주문하였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했다. 배의 중심부에 위치한 피아자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우리도 이곳에서 신나는 라이브 공연을 감상했다. 프린세스 극장에서 공연이 있어 잠깐 구경하다 나왔다. 16층 뷔페에 올라가 두 번째 저녁 식사도 하였다. 뷔페는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정찬 식당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밤에 조금 출출해지면 뷔페에서 또 먹을 수 있다. 16층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아이스크림과 팝콘도 먹었다. 팝콘은 야외 영화를 보며 먹으라고 주는 것 같았는데 야외에서 긴 시간 동안 영화를 보기엔 쌀쌀한 날씨였다. 이렇게 알래스카 크루즈에서의 첫째 날을 마무리하였다.